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체온 조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체온 조절이요.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체온 조절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미치냐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겠죠. 우리 더울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온 자극일 때, 아우 덥다, 고온 자극일 때, 그리고 추울 때를 저온 자극일 때라고 해요. 교과서에서는 신기하게 더울 때보다 추울 때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물론 둘 다 얘기하는 책도 있지만 주로 추울 때를 많이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추울 때를 위주로 얘기하겠고, 추울 때로 일단 위주로 외우시고 혹시라도 더운 데가 나오면 추울 때 반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할 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 예, 이거 거북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어우 추워. 추울 때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우 추워. 추우면 내부의 발열량, 내부의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워. 내부의 열 발생량은 늘려야지. 막 불을 떼야 됩니다. 그렇죠. 불을 뗀다는 게 이제 이화작용, 세포호흡을 막 왕성하게 해서 발열량을 늘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열 방출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치. 열 방출량은 줄여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즉, 내부의 열 발생량과 그리고 그 열을 방출하는 열 방출량, 이 두 가지로 조절을 하게 되겠어요. 덥다. 더울 때 내부의 열 발생량은 어떻게 돼? 더울 때는 줄여야지. 내부 불 떼지 말아야지. 그리고 열 방출량은 늘려야 되겠죠. 반면에 추워. 추우면 내부의 열 발생량은 늘리고 열 방출량은 줄여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온일 때 요거 열 발생량, 그러니까 내부의 발열량을 늘리는 방법하고 열 방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워. 춥다고 누가 느껴야 돼요? 그렇지. 간뇌 시상하부가 느껴야 돼요. 항상성 조절 중추죠. 간뇌 시상하부가 춥다고 느껴야 됩니다. 자, 여기 춥다고 느껴야 돼. 자, 춥다고 느껴야 돼. 여기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 요즘 최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춥다고 느끼는가, 덥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여기입니다. 이 간뇌 시상하부가 춥다고 느낄 건가, 덥다고 느낄 건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춥다고 느끼냐, 덥다고 느끼느냐를 여기서 조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먼저 체온이라는 말을 할 때, 체온이라는 말을 좀 막 갖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내가 추운 데 있던, 더운 데 있던, 내 체온은 언제나 36.5도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체온은 우리가 중심 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여기다가 얼음을 들고 있어. 차가. 얼음을 들고 있어. 여기 얼음을 들고 있을 때 내 손의 체온은 36.5도보다 낮겠죠. 그때 말하는 체온은 말단 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막 쓰고 있고 신기하게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심 체온이라고 얘기할 때 이 중심 체온이 바로 어디에서 느끼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간뇌 시상하부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와 체온이 나올 때, 그럼 체온은 말단 체온 쪽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요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이 갑니다. 요쪽이 시상하부 온도라고 나옵니다. 시상하부의 온도. 요쪽이 체온입니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 체온은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T1이라고 한번 해봐요. T1일 때 이 사람은 덥다고 느낄까요? 춥다고 느낄까요? 선생님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덥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춥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뇌 시상하부 온도가 나오면 항상 중추가 우선입니다. 제가 혈당량 조절 때도 말씀드렸어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게 먼저냐? 혈당량이 올라가는 게 먼저냐? 예, 혈당량이 올라가는 게 먼저다. 왜? 간뇌 시상하부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도 간뇌 시상하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 온도가 내려가면 아우 추워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춥다고 생각해서 지금 체온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춥다고 생각해서 체온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체온을 정확하게 재려면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체온 좀 재보자 이렇게 하고 체온을 재볼 때는 가장 정확한 거는 머리 두개골을 열어야 됩니다. 머리 두개골을 열어서 간뇌 시상하부를 지나는 온도를 재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수은 체온계, 옛날입니다. 옛날 수은 체온계 막 이렇게 해서 입에 물고 있던가 중심 체온을 재고 싶었던 거죠. 입에 물고 있던가 겨드랑이에 꽂고 있던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너무 어리려면 똥꼬에 꽂아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입에다가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체온 그런 걸 썼다가 물리학과에서 또 놀라운 걸 만들었습니다. 물리학과에서 뭘 만들었냐면 혹시 셰프들 쓰는 거 봤나? 이렇게 권총 같은 게 있어요. 권총 같은 게 좀 두껍게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저쪽에 표면 온도를 재고 싶어 그럼 딱 방아쇠를 딱 당기면 여기서 적외선이 나갔다 돌아오면서 저쪽에 표면 온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 이런 거 보시면 불 켜놓고 가스불 켜놓고 가스불의 온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재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랑 이렇게 바깥쪽에 표면 온도를 잴 수 있는 기계랑 해부학자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해부학자들은 뭘 알고 있냐면 간뇌 시상하부를 지나가는 피가 얼마 안 있다 고막 쪽을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체온계를 귀 체온계를 잰 겁니다. 귀 안쪽에 고막에 그 체온계를 재는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을 가도 체온은 요걸로 잽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접촉식 때문에 이게 비접촉하는 걸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고 가까이 갖다 대고 띡 하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접촉 체온식 체온계보다 여러분 요 안쪽을 재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아마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다 풀리고 나면 또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정확한 안쪽에 중심 체온을 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뇌 시상하부의 온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의 온도를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 온도가 내려갔다. 그럼 춥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T2에서는 뭐라고 느끼는 겁니까? T2에서. 그렇지. 덥다고 느끼는 겁니다. 덥다. 아우 더워. 지금 얘가 간뇌 시상하부의 온도가 지금 정상보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덥다고 느껴서 체온을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일종의 아이스크림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이 너무 더워. 막 30도가 넘어. 30도가 넘는 데서 너무 더워. 그렇게 갖고서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먹는 동안 여기가 차가워지죠. 사실은 위가 차가워지는 건데 하여튼 여기가 차가워지죠. 여기가 차가워지면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게 더웠는데 간뇌 시상하부가 뭐라고 느껴? 시원하다. 춥다라고 느낍니다. 춥다라고 느끼니까 어떻게 해? 그렇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열 발생량을 늘리고 지금 더워 죽겠네. 열 발생량을 늘리고 열 방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아까보다 더 덥다고 느껴서 아이스크림을 또 먹고 배탈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 그래프를 안 줬어요. 요 그래프를 안 주고 뭐라고 그랬냐면 체온 조절 중추에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체온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결과값이죠, 지금. 그러니까 체온 조절 중추, 그러니까 간뇌 시상하부에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조작 변인이 간뇌 시상하부에 고온 자극을 주냐, 저온 자극을 주냐, 간뇌 시상하부 온도에 간뇌 시상하부에다가 얼음을 부비했냐, 드라이기를 쐬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때 여기가 저온 자극을 주니까 춥다고 느끼니까 체온을 올린 거고 여기는 뭐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지. 고온 자극, 덥다고 느끼니까 얘가 내린 거다. 요게 그때 시험이었습니다. 작년 6월이었나? 하여튼 평가원에서 나왔던 그 시험이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원인이고 요게 결과값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다가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에
시간이 가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체온인데 이번엔 뭐라고 나왔냐면 체온 조절 중추에다가 고온 자국, 저온 자국을 준 게 아니라 사람 체온보다 찬물이나 더운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체온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체온이 낮아진다고 칩시다. 낮아지면 찬물에 들어간 겁니까? 더운 물에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이 문제는 그걸 바꾼 겁니다. 체온을 원인으로 두고 차가운지 더운지를 체온이 원인이고 얘가 이제 결과값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여기 찬물에 들어갔겠지. 찬물에 들어갔으니까 체온이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체온이 올라? 찬물에 들어갔더니 더 뜨거워지냐? 말이 안 되잖아. 찬물이 나가면 차가워지겠지. 그렇지 않나? 근데 차가워지는데 더 차가워지지 않게 하려고 발열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발생량은 늘려야 되겠고 열 방출량은 줄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운 물에 들어가면 반대가 되겠죠. 요 얘기는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뒤바뀌어서 이번에는 체온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굉장히 많이 애들이 여기서 나가자빠졌습니다. 체온이 항상 결과값으로 나오다가 원인으로 나왔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잘 파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호르몬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는 게 나옵니다. 시상하부 설정 온도. 이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나오면 여러분 제발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제가 이거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십시오. 첫째, 제발 문제 써주면 좀 생각하십시오. 나오면 생각하십시오.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문제에 써지면 그때 고민을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목표값입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대표적인 건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체온입니다. 체온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요 노란색이 뭐냐면 설정 온도입니다. 간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설정된 온도가 이렇게 꼭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설정 온도예요. 설정 온도. 설정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이 목표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더운 날 여름에 막 5교시에 막 밥 빨리 먹고 가서 막 운동하고 들어왔어. 남자애들 어때? 막 거기 에어컨 앞에다가 막 18도 해갖고 더워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애들한테 막 땀 냄새 엄청 풍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덥다가 들어왔을 때 체온 에어컨에다가 설정 온도를 18도, 20도 이렇게 최대한 낮춰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온도보다 설정 온도를 낮춰놔서 얘가 덥다고 느껴서 냉방을 막 내보내서 이 20도 설정 온도로 가도록 지금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정이라는 건 걔한테 이 온도를 목표값으로 달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되게 추울 때 아침에 1착으로 교실 안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말 춥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히터부터 킵니다. 히터부터 켜서 설정 온도를 막 32도, 28도 막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를 이렇게 올려놔서 히터 보고, 야, 난방을 막 때려갖고 더운 바람 막 나와서 지금 목표값을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체온을 올리는 것은, 목표값이 올라가서 체온을 올리는 것은 덥다고 느끼는 겁니까? 춥다고 느끼는 겁니까? 이때. 그렇죠. 덥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니지, 반대야. 그렇지, 뭐라고? 춥다고 느끼는 거예요. 춥다고.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춥다고 느껴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 있는 히터가 춥다고 느껴야지, 추운데 난방을 막 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값을 올려서 춥다고 느껴서 난방을 막 떼서 지금 체온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설정 온도가 뚝 떨어지면 이렇게 체온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체온이. 그럼 이때 우리는 뭐라고 느낍니까? 춥다고 느껴, 덥다고 느껴? 그렇죠. 덥다고 느끼는 겁니다. 덥다고 느껴서 체온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어느 때냐면, 혹시 독감이나 이런 거에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방어작용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뭐 독감이나 뭐 이런 거에 감염이 되면 체온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체온을 올리면 우리 힘들잖아요. 막 체온이 열나고 막 너무 힘들잖아. 우리도 힘들지만 병원체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열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방어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내시상하부가 이거 병원체들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이 설정 온도를 40도 이렇게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36.5도는 너무 춥죠. 37도, 38도, 39도, 체온이 39도 되면 내가 만져도 너무 뜨거운데 난 너무 추운 겁니다. 왜? 설정 온도에 못 도달했으니까 막 추워서 계속해서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리하게 올린 거 아닙니까? 설정 온도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설정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면 우와 39도 막 더워갖고 막 입을 다 박차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다가 다시 설정 온도 딱 올라가면 추워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올 때 이런 그래프가 최근에 지금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덥다고 느끼느냐 춥다고 느끼느냐 요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고기가 여기입니다. 알겠죠? 자, 간내시상하부가 춥다고 느꼈어요. 춥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티록신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왜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이래서 네가 외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어쩌고 저쩌고로 넘어갔습니다. 이래서 티록신 조절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TRH, TSH, 티록신 이렇게 외우셔야 돼. 얘가 특히나 간에 가서 작동을 합니다. 간에 가서 막 세포를 막 촉진시켜서 발열을 촉진시켜요. 왜 하필이면 간이냐? 여러분 여기 장기를 열어보면 가장 큰 기관이 간입니다. 간이 제일 커요. 저도 사람은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생쥐는 정말 많이 열어봤는데 생쥐를 이렇게 열어보면 간이 막 3겹으로 막 어마무시하게 크게 있습니다. 간을 뜨끈뜨끈하게 하면 간 주변으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을 뜨끈뜨끈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쳐봐요. 그럴 리는 없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CSI나 국가수가 와서 여기 간을 쿡 찔러갖고 간의 온도를 잽니다. 그러면 법의학이라고 혹시 압니까? 그 법의학자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죽었으니까 간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간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현재 간의 온도가 이렇게 돼 있다. 죽은 지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났구나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변이 추우면 간의 온도가 어때? 간의 온도가 좀 더 일찍 떨어지겠죠. 추우니까 간의 온도가 좀 일찍 떨어지겠고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더우면 간의 온도가 좀 늦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현재 온도를 재보면 현재 지금 여기 있지만 오전이나 오후나 이렇게 해갖고 최근 그 주변 온도가 변했겠죠? 주변 온도가 변했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추리 드라마 수사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어? 사망 추정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게 이런 그래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을 후끈후끈하게 해야 돼요. 그럼 간을 후끈후끈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영양분을 많이 갖다 줘야지 얘가 발열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당을 올려줘야 됩니다. 혈당을 올려주는 신경? 무슨 신경? 그렇지. 교감신경. 요거는 2번에서 외웠어야 돼요. 2번 혈당량 조절해서 외우고 있었어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요. 그 부신 속질에서 뭐 나옵니까? 에피네프린 나오죠. 그리고 어쩌고 해서 당코코 나오던 거 기억납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얘네들이 혈당을 올리는 거를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여러분 2에서 혈당량 조절 저번 시간에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호르몬은 안 외우면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풉니다. 여러분 글루카곤이 알파세포에서 나오는지 에피네프린이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안 외우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호르몬은 암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쓰진 않을 텐데 뭐가 있냐면 간내시상하부가 너무 체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골격근으로 가는 체성 운동신경을 다 얘가 컨트롤을 해버립니다. 무조건 떨림 반응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근육이 떨리면서 발열을 막 촉진시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추울 때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떨고 싶은데도 계속 떨리는 거야. 왜? 간내시상하부가 인터셉트 해갖고 막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발열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방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물론 뭐 패딩 이런 거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또 교감이 작동합니다. 교감이 두 군데를 간다고 이제 교과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피부 쪽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요. 피부 쪽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다른 하나는 한문을 좀 잠깐 쓸게요. 저도 한문 잘 모릅니다. 요거를 수축시키는데 요게 뭐냐면 그 근육이고요. 요게 털 모자예요. 요게 세운다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임모근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이런 말 잘 안 쓰고 털을 세우는 근육이다. 털세움 근육이라고 합니다. 털세움 근육. 요거를 수축시켜요. 왜 두 개를 다 알려주냐면 혹시 여러분의 그 선생님이 약간 나이가 있으시면 털세움 근육보다는 임모근이라고 또 가르치고 그냥 그대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해요. 요걸 하는데 잠깐만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저번에 혈당량 조절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신 속질에 혈당량 조절 잠깐만 생각해 봐. 부신 속질에 교감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교감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거기는 교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경계에서 배울 때는 뭐 동공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의 교감도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도 연결되어 있고 다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르몬에 오니까 예외를 알려줍니다. 부신 속질에는 교감만 연결되어 있다. 부교감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피부 근처 이제 모세혈관하고요. 그리고 임모근에는 교감만 연결되어 있지 부교감이 없습니다. 여기 부교감이 없어요. 그럼 더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울 땐 교감이 억제되는 거지 부교감이 촉발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은 아닙니다만 혹시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알려주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괜찮죠? 네. 피부 쪽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혈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혈관 중에 평소에는 이제 피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요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좀 해볼게요. 피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피의 온도는 몇 도? 36.5도겠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36.5도가 의외로 뜨겁다는 겁니다. 36.5도가 의외로 뜨거워. 이런 걸 언제 경험해 볼까? 저만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혹시 오줌이 나가자마자 바로 여러분 손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많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 오줌이 나가자마자 바로 손에 맞은 경우 은근 뜨겁습니다. 여러분 오줌이 은근 뜨거워. 간내랑 좀 멀어졌죠? 그리고 이제 나가니까 36.5도는 아니고 아마 35.5도나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게 은근 뜨거워. 여러분 여러분 목욕탕의 그 대중탕 있죠? 여러분들 가시는 목욕탕의 대중탕이 약 40도, 41도입니다.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40도, 41도에. 그 대중탕 옆에 진정한 고수들만이 들어가는 열탕이 있습니다. 저 같은 하수는 거 잘 못 들어가요. 발만 이렇게 담갔다가 한 3분 있다 꺼내면 여기 뻘게 있습니다. 그 열탕이 43도에서 44도입니다. 여러분 50도, 60도에다가 여러분 손을 담갔다가 꺼내지 않습니까? 수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6.5도가 은근 뜨겁습니다. 그래서 더우면 피부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으로 열 방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춥잖아. 추워서 교감이 작동하면 여기 피부 쪽으로 가는 걸 줄인다는 겁니다. 피부 쪽으로 가는 거 여기를 줄여요. 그럼 대부분의 피가 일로 지나가겠지.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쪽으로 이제 덜 가니까 나가는 발열량을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게 피부 쪽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우면 추울수록 얼굴 색깔이 어때? 창백해집니다. 입술 색깔은 어때? 펄해집니다. 왜? 안쪽으로 피가 지나가니까. 그러다 갑자기 더운 곳으로 딱 들어가면 그렇지. 이런 데가 좀 빨개지죠. 왜? 더운 데 들어갔으니까 이제 안에 들어갔던 그 안으로 지나갔던 그 피들이 바깥으로 눈이 막 돌아다니면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털 세우는 근육인데 털 세우는 근육은 털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털 세우는 근육이 작동하면 털이 세워집니다. 털이 세워지는 거랑 지금 내가 추운데 열 방출을 줄이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요런 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인간이 찾은 가장 손쉬운 단열하는 효과는 비순환 공기층을 만드는 겁니다. 비순환 공기층을 만들면 그게 열 차단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텀블러 말고 보온병 봤습니까? 보온병. 텀블러 말고 보온병. 보온병을 보시면 보온병이 한 이만한데 열어보면 안에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죠. 이 벽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두껍냐면 이게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뭐 진공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진공은 아닙니다. 진공은 만들기 어렵죠. 여기 이제 비순환 공기층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다가 뜨거운 물 넣어놓고 이게 딱 닫은 다음에 배낭에다 넣고 사발판 하나 같이 넣고 여러분 등산을 아침에 출동하셔서 한 어느 정도 갈까요? 한 3시간, 4시간 가서 산 정상에 도달한 다음에 사발면 이렇게 열어서 그 뜨거운 물을 부으면 와 사발면이 됩니다. 뜨거워요. 왜? 그때까지 뜨거운 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열 차단 효과가 짱이죠. 근데 만약에 보온병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퍽 소리가 났습니다. 흔들어 보니까 싹싹 소리가 나. 그 어떻게 된 거야? 유리가 깨진 거죠. 그러면은 이거 비순환 공기층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싹싹 소리가 나는 텀블러로 변해버립니다. 보온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비순환 공기층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트가 따뜻해? 패딩이 따뜻해? 여러분 코트 겨울에 입어보셔야 알 텐데 하나도 안 따뜻합니다. 그거 되게 추워. 근데 패딩이 따뜻하죠. 패딩 안에 뭐가 들어가서 따뜻한 겁니까? 오리털, 깃털이죠, 깃털. 깃털을 영어로 뭐라 그래? feather이라고 그러죠. feather이라고 하나? feather. 여러분 다운이라는 건 뭐야? 그럼 다운 파카, 다운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feather은 여러분 이만한 깃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다운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빠지는 거 봤잖아. 빠지는 거 보면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빠지고 날아가잖아. 여러분 그게 다운입니다. 그 앞가슴 솜털인데 요 앞가슴 솜털에 여기에 비순환 공기층을 넣어놓고 요걸로 보온 효과를 하겠다는 게 패딩이에요. 그러니까 털과 털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털이 누웠을 때는 이런 그 공기층이 얇은데 털을 세우면 이 공기층이 두꺼워지니까 열 차단이 좋기 때문에 잇목은 털 세움 근육을 수축시켜서 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털이 발달돼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그 작은 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잇목근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털들이 발달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교감이 빠직 작동하면 털 세움 근육이 빠닥빠닥빠닥빠닥 작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닭살된다, 소름 돋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남양 특집이라고 합니까? 남양 특집? 그치. 무서운 거 보는 거야. 무서운 거를 여름에 봐, 겨울에 봐. 그렇죠. 여름에 봐요. 왜? 우리가 교감이 빠직 너무 무서워서 교감이 빠직 작동하면 일순간 혼동하는 겁니다. 이거 추운 거랑 혼동하는 거야. 그래서 등골이 서늘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이스크림 효과랑 똑같이 좀 지나면 아까보다 더 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여름에 무서운 거 보는 게 그렇게 더위를 잊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순간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긴 하는 거죠. 선생님, 저 진짜 무서운 영화 여름에 봤는데 저 계속 춥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영화관이 추운 겁니다. 이놈 자식아. 여러분, 영화관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이 얼마나 추운지 알죠? 여름에. 그래서 소름이 돋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온 조절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지식을 한번 하시고 요거 한번 살짝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